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월 21일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국립오페라단 정기 공연 오페라 피카로의 결혼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관람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피가로의 결혼을 보고 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럽 세계의 갈등과 통합, 사랑, 용서 이러한 주제가 되는 한마디의 문학과 음악 또 문화예술의 어떤 종합작품으로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86년이죠. 모차르트가 30세에 쓴 아주 작품입니다. 그런데 30세에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썼다는 것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피가로의 결혼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인 최상호 감독께서 아주 서두에 그 책자에 보니까 귀한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국립오페라단은 올해 What is love? 당신에게 사랑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총 4개의 작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나와는 다른 세상을 조우하는 것, 그 세상을 온전히 안으려고 애쓰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서두에 시작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은 그 미묘하고도 복잡한 감정을 오페라로 풀어내려고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025년에 첫 막을 이제 올릴 피가로의 결혼은 피가로의 수잔나가 자신의 결혼을 방해하는 백작으로부터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꾀를 내어서 백작의 계획을 방해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의 귀엽고 유쾌한 계략은 무소불위로만 느껴졌던 권력의 작은 균열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언뜻 보면 유쾌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권력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피가로의 결혼을 3화까지 관람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모두의 해피 엔딩으로 이끄는 것은 대단한 권력도 무너진 귀족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모차르트가 던지는 유쾌함 속 감춰둔 묵직한 메시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서두에 최상호 감독께서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자를 보면서 벌써 딱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가족, 또 공동체, 이웃과의 갈등, 인연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이제 빈부 간에, 남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들이 존재해 있는 것을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당시 유럽 사회 그 갈등 있는 것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랑으로 치유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이번 피가로의
결혼해서 저는 큰 감동을 받고,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때 갈등을 해결하는데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겠다, 사랑으로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작곡은 이제 그 모차르트가 한 것이죠. 그러나 대본을 또 로렌조 다폰테, 아주 이분이 작품을 썼습니다. 저도 시와 수필 문단에 대해 등단을 해서 시집 수필집을 한 10여 권 내고 대학 교재, 법률, 행정, 기타 사회과학적 여러 가지 교재를 정치, 행정 등 한 20여 권 낸 바 있습니다. 책을 출간하다 보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문화예술의 근간이 된다 하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문학의 꽃을 피워서 바로 진리의 향기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학 창작 강의를 요즘에 여러 문학단체에서 문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를 강조합니다. 바로 시나 수필, 소설, 희곡, 모든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어떤 문학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바로 그런 일이 돼야 되겠다 강조했는데, 바로 이 피가로의 결혼에서 이 유명한 작품, 로렌츠 다폰테의 유명한 이 대본 작품이 이렇게 모차를 통해서 귀한 예술 작품으로 나간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1막, 2막, 3막, 4막으로 한 7시 반에 시작했는데 11시에 끝나더라고요. 상당히 긴 작품입니다만은 그래도 긴 줄 모르고 아주 재밌게 즐겁게 봤습니다. 1막에서는 이제 피가로가 수잔나와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 알미비바라고 그러죠. 백작이 과거 봉건 사회와 사회 잔재인 초약권을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피가로는 온 마음을 다해 결혼 준비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작이 자신의 아내 수잔나를 뺏으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시에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백작 부인 로지나는 남편의 변덕스럽고 식어가는 애정의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이러한 불길한 예감이 모든 이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여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1막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나서 제 2막에서는요, 백작 부인은 남편의 애정이 식어감을 한탄하면서 피가로와 수잔나에게 백작의 음모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녀는 남편의 무례함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할 모욕과 상처에 대해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한편 피가로와 수잔나는 백작의 잔인한 요구에 맞서 자존심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결심하며 세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하인 케루비노가 있죠. 우연히 백작의 비밀 대화를 듣게 되는데 그의 장난스러운 행동이 뜻밖의 단서로 작용하여 계획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앞으로 벌어질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긴장감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3막에서는 피가로, 수잔나, 그리고 백작 부인은 백작의 권력 남용에 맞서기 위해서 기상천외하면서도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들은 백작의
의상을 피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어린 하인 케루비노를 여장시키는 등 예상치 못한 소동을 일으켜서 그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오해와 코믹한 상황들은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동시에 백작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물들의 기조와 용기를 돋보이게 합니다. 점차 백작은 자신의 음모가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혼란과 당황 속에서 자신의 권력의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4장, 이제 결론 부분이죠. 4장에서는, 사막에서는 모든 계략과 음모가 완전히 드러난 끝에 백작은 자신의 오만함과 잘못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전통의 얽매인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피가로와 수잔나는 오랜 고난과 갈등을 극복한 후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재확인하고 밝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합니다. 이처럼 오페라는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소되고 각 인물이 자신들의 감정과 잘못을 마주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너무나 이게 참 멋있어요. 갈등, 오해, 미움, 또 서로 질투, 시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결론적으로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간다는 결론 부분이 너무 아주 멋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뮤지컬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 어제 피가로의 결혼에서 저는 너무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피가로의 결혼에서 이제 뒤에 중간중간에 제가 시인이기 때문에 또 수필가로서 그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번 대화 내용을 보면요, 실제 제 1장에서는 수잔나와 피가로의 대화가 나오는데, 우리 결혼식이 가까워진 아침, 얼마나 사랑스러운 당신인가. 이 매력적인 모자는 바로 이 수잔나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잔나와 피가로의 대화가 제 1장에서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너무 또 멋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 2장에서도 이제 한마디씩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마도의 2장에서는 피가로의 좋아요, 주인 양반, 이제서야 당신의 미스터리를 알아내기 시작했어. 당신의 계획이 무언지 환히 다 보인다고. 런던이라고 했지? 당신은 대사가 되고 내가 당신의 심부름을 다닐 동안 수잔나를 당신의 숨겨둔 애인으로 만들겠다. 그렇게는 안 되지. 여기 피가로가 있는 한. 이렇게 이제 은근히 백작의 그런 잘못된 행실을 비판하는 또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걸 결혼식이 눈앞에 닥칠 때까지 이야기 안 하고 기다린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르젤리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않을 거예요, 박사님. 암만 결혼이 화합에 닥쳤다 해도 저는 수잔나가 질겁해서 끝까지 백작을 거절하게 만드는 게 나예요. 이제 자기를 이렇게 마르젤리나가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백작이 복수하려고 제 편을 들게 될 것이고, 피가로는 자연히 제 남편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수잔나의 또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제4장에서 수잔나는 뒤에 남겨진 채 혼잣말로 내 얘기를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결혼에 승리하게 된 것, 또 결혼에 이렇게 해서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새로운 행복한 삶을 맞게 되는 것이 대화의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피가로의 결혼, 너무 멋있는 이렇게 피가로의 결혼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피가로의 결혼 제 말씀 잘 청취해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